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의 타민족 여러분, 우리 글로벌 코리아 TV 방송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착한 사마리안법이 한국에만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착한 사마리안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마리아인은 그 시대에 멸시천대받는 하대받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 양반이라는 유태인들도 그냥 지나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그냥 지내쳤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잘 보살펴주고 그 사람을 구원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골프 치러 가는 두 부부가 택시를 탔습니다. 갑자기 택시기사가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부는 그냥 그 택시기사를 버려두고 그대로 골프 치러 갔습니다. 결국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택시기사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안 법입니다. 이런 때 정당하게 구제해야 될 사람을 방치하거나 구하지 않을 때 생기는 그 죄가 사마리안 법입니다. 이 법이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전 세계가 다 있고 인권이 가장 나쁘다는 북한까지도 사마리안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게 70여 년의 이 법치국가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아직 대한민국은 사마리안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누구를 구해주고 싶어도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일 하고도 검사 판사에게 죄를 뒤집어 쓰거나 상당한 보수도 없이 어려움만 당합니다. 그뿐 아니라 착한 사마리안법은 일단 사람을 살립니다. 갑자기 응급상황이 났을 때 그 사람을 고쳐주고도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법으로 그동안 처벌받아왔습니다. 이 착한 사마리안법은 반대입니다. 당연히 구해줄 사람, 살려줘야 될 사람을 살려주지 않았을 때 걸리는 것이 사마리안 법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지금 독립군을 잡아서 죽이던 검사 판사들의 관행이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 수임료가 50억, 100억씩 받습니다. 또 성공 사례라는 게 있습니다. 성공하면 변호사 수임료 이외로 프로테즈로 몇 프로씩 별도로 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변호사 수임료 100억까지 받는데 여기에서 법치가 썩었습니다. 여기에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또 전관 예우, 정말 부장판사를 그만둔 분이라든가 하여간 그 전관 예우에 걸려버리면 법과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법조 피해 또한 관청 피해자들이 저희 방송사에 온 분만 거의 10,000명에 가깝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당연히 법리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재판을 했거나 너무나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최대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후에 방송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많이 경청해 주시고 또 널리 알려주시고 앞으로는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이제는 이 잘못된 관청 피해, 특히 법조 피해를 재형법정주의에 의하여 법치국가가 되도록 국민들이 힘을 합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백병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김 선생님이
잠원 창원에서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이 마산에 살고 있으며 현재 창원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공단. 9년째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시죠? 예. 창원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네. 근무하는 데는 아니고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준공무원이라고 예. 그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 우선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해서 법 준수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고 당연하죠. 이를 재판에서 그에 준해서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당연하죠. 제 사건은 2018 제나 1027 사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예. 억울한 사연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말씀하세요. 시민들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의 사연을 좀 들으시고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창원시설관리공단에 9년째 재직하고 있으나 9년 동안. 예. 다른 직원들과 동등한 평등 원칙에 의해서 대우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예. 전 직원이 700명 정도 되는데 예. 모든 직원이 호봉제나 또는 호봉제가 아닌 비호봉제입니다. 공단에서는 저에게 호봉제 적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호봉제 적용도 아닙니다. 공단은 시민의 세금을 받고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예. 감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감사기관입니다. 예. 따라서 법의 준수에 의하고 그렇게 규정상 법 조문에 의해서 운영하고 준수를 하여야 함에도 예. 전 직원이 호봉제나 또는 비호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여기에 평등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아하. 급여를 9년째 예. 제대로 받지 못하여 그 밀린 임금이 9년을 약 못 받으셨어요.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9년 동안 못 받은 예. 금액이 9천만 원. 예. 상당히 많네. 그래서 재직 9년 현재 9년 때이지만 재직을 한 5년 동안 하고 5년 시점에서야 모든 사항을 파악을 하고 법원에 5년쯤 됐을 때 내가 다른 예. 직원보다 예. 급여를 못 받고 있구나. 예. 덜 받고 있구나. 예. 알았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고 예. 그 이후에 합쳐서 지금 9년째 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민사소송에서 네. 법관님 판사님께서 네. 판결 주문을 제가 받아봤을 때에 네. 저는 법과 지식을 아무것도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봐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민법에서 조항을 잠깐 인용을 하자면 네. 법관은 법에 의해서 법률에 따라서 당연하죠. 당연히 심판을 해야 되고 그게 재형법정주의입니다. 판결문이 나왔을 때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승복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렇죠. 판결문을 작성을 하여야 그렇죠. 그때서 비로소 시민들이 승복을 하고 네.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거나 때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제 판결문 내용에 보면 예. 판결문 내용은 상대편 주장인데 예. 판결문 주문은 상대편은 창원시인가요? 상대편은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공단. 관리공단입니다. 관리공단. 관리공단은 공무원 보수구정에 적용받는 업체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 그럼에도 공단은 저에게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보수구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민사재판 소송에 들어갔어야 그때서야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소송 때 그랬다. 예. 그동안에 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전 직원 700명들이 다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며 네. 창원시에서도 저 공무원 신분이 이미 계약 해지되었고 퇴직연금을 다 받았으며 예. 저 어느 누구도 저를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엄연한 민간인이고 엄연하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예. 엄연하게 공단 보수구정에 급여를 쭉 받아왔지만 단지 제대로 못 받아서 그 억울함을 풀고자 이 자리에 왔고 그 억울함을 풀고자
재판 민사소송을 하였는데 네. 판결은 엉뚱하게 저한테 공무원 보수 규정에 적용된다 판결은 하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예, 예. 정말 어처구니 갖고 기가 찰노릇이며 저 입장으로 봐서는 법의 하늘이신 신이시군 판사님께서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판결을 하였다는 것에서 붕괴를 금치 못하고 예. 저로서는 이 판결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과 절망을 하고 앞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이 판결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적법하게 보수 규정의 저격을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 호봉이나 또는 비호봉제로 적법하게 적용을 받고 적법한 급여를 받고 그에 의해서 자기 생활에 영위를 하고 가정을 똑같이 일을 생활을 했는데 하는데 보수만 틀리다 이 말씀이네. 저는 똑같이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법적인 규정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그럼요. 저도 공단의 한 직원으로서 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공단의 급여 규정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호소를 하고 바라고 예. 공단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해서 법적인 준수를 안 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하는 그 자체는 불법이고 예.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지급한 사람 처벌을 받아야 되고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주의연수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데도 이거를 옳다고 판결한 판사님께서 예. 지금 재심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 주시고 재심. 제대로 판결을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예. 공단에서는 저를 공무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공단에서는 예 실제 고용하고 예, 있는 예. 공단에서는 공무원이다. 그래 갖고 예. 판결에 이겼습니다. 판결 이겼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 네. 저한테 공무원으로 대접을 하고 당연하죠. 공무원 신분증을 주든지 예. 공무원으로서 예우를 해줘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공단에서는 판결은 그렇게 해서 이기고 예. 공단에서 현실적으로 저한테 공무원 대접도 안 하고 판결은 그렇고. 공단에서는 직위가 승진도 할 수도 없고 호봉도 적용받을 수 없고 최고 말단 하위직인 무계약직 처우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마상지원법원에 직급 강등이다라고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예. 그런데 급여를 또 보면 급여는 무계약직도 아니고 예. 자기들이 판결에서 이겼던 공무원 보수 규정에 적용해서 지원하는 것도 지급하는 것도 아니며 예. 급여는 공단의 연봉제 규정에 의해서 예. 기준 기본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여러분 되죠. 안 됩니다. 판결은 공무원 보수 규정이라 지방 공무원 그렇지. 보수 규정이라고 판결에 성소를 하고 대우는 아니고. 현장에서는 최말단직인 무계약직 처우를 하고 있고 급여 명세서를 보면은 기준 기본급 또는 기본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즉 기준 기본급은 창원시설관리공단 연봉제 규정 제4항 예. 기준 기본급의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단 보수구정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는 그런 근로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은 공무원 보수구정에 전혀 그런 사항도 없는데 공무원 보수구정에 적용된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법은 법대로 해야 되고 그렇죠. 법에 나와 있는 법률에 따라서 판결을 당연하죠. 하여야 됩니다. 그게 제형 법정주의입니다. 제가 공단에서 법에 의해서 규정에 준수해서 급여를 받지 못함에 따라서 판결로서 법으로서 보호를 받고자 민사소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에서는 오히려 법에도 없는 근거로 해가지고 판결을 법에 함으로 없는 인해서 근거예요? 오히려 법적인 보호를 받고자 했는데 오히려 혹을 때리려다가 혹을 붙인 꼴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다른 직원들은 보수 규정에 의해서 급여를 받는데 네. 저는 판결에 따라 보수 규정도 없고 공무원 보수 규정도 없고 조선천지에 있지도 않은 그런 임금으로 지금 받게 생겼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그게 적게 쉽게 받는. 설명을 하자면 매월 어느 정도 손해를 보시나요? 공단에도 호봉제 또는 비호봉제인데 네.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다른 사람들 매년 1호봉이 1년이 지나면 1호봉씩 올라갑니다. 네. 이게 구호봉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1호봉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9년이 됐는데. 9년째 있으면 호봉제 적용받으면 9호봉이라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네. 그런데 제가 급여 명세서를 보면 예. 1호봉으로 고정돼 있고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하늘이 두 조각 나고 바닷물이 갈라져도 예. 절대로 저는 거짓말하는 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거짓말이라면 혹에 법에 있든 없든 간에 거짓말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징역 10년을 살 수 감수를 하겠습니다. 예, 예. 법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공단은 저에게 법에 나와 있는 법정인 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해주시고 예. 재판 창원지방법원에서는 법률에 따라 판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이지 법에 의해서 편파적으로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판결을.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으며 그렇죠. 국가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의 국민이고 나라가 나라다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법은 법다운 판결을 하여야 그렇습니다. 국민은 법을 의지하고 또 저와 유사 같은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그렇죠. 약자를 위한 법이 약자를 진정을 위한 법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법률에 따라 제 규정에 따라 판결해 주시길 바라고 창원시설관리공단은 법에 나와 있는 그 법 규정대로 공무원의 예우를 해달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판결물이 공무원의 판결에 주인해서 나왔으면 공무원은 예우를 해주시고 현장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대우를 하면 설사 무기계약직 대우를 하더라도 급여는 무기계약직 규정에 준하여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무기계약직 처우하고 무기계약직 거부 규정에 적용도 안 하고 또 판결로서 공무원 내가 성소를 했으면 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대우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러던 판결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죠. 현장에서 무기계약직 처우를 하면서 무기계약직 급여 지급도 하지도 아니하고 또 급여 명세서를 쳐다보니까 판결문의 판결 사항도 아니고 예. 현장에서 대우하는 무기계약직 사항도 아닌 예, 예. 급여 명세서는 또 이상하게 엉뚱하게 있지도 않은 오. 있지도 않은 것. 연봉제 규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것으로. 예. 그래서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따로 하나 또 내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방금 이거 세 가지입니다. 네. 판결은 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적용돼 판결을 있고,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해갖고 판결이 나와 있고, 현장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처우하고 있고, 네. 급여 명세서는 판결 사항도 아니고 현장에서 처우하는 무기계약직 사항도 아니고 또 다른 연봉공제 규정으로 지금 적용해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창원시설관리공단은 제가 한 사람이지 3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기계약직 적용도 하고 공무원 그럼. 보수금도 적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급여 명세서로 연봉제 규정도 적용하고 그럼. 이게 제가 도깨비도 아니고 사람이 3명이 아니니까 요 세 가지를 통일시켜 주라라고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내놨습니다. 예. 법원에서도 똑같이 어. 공단에서 공무원 보수균자에 캤다가 현장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캤다가 예. 또 급여는 연봉제 기준으로 캤다가 예. 요랬다가 저랬다가 세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예. 급여를 낮추고 지인은 하위직 제후를 하고 예. 또 법원에 가서는 상위직이라 하고 공모이라 하고 예. 일관적이지도 않고 이걸 또 상대 변호사가 받아가지고 예. 이거를 또 변호사가 판결에서 이기기만 된다라는 돈의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예. 그 물질주의에 변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전직 창원지방법원의 판사이면서 전직 법원의 판사 출신이 상대편 변호사라고 저는 일반 시민이라서 저의 변론은 다 거짓이고 상대편 변호사는 전직 부장 판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관 예우. 예. 아니 같은 해에 무섭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 직종이 될 수가 있으며 예. 어떻게 같은 해에
두 가지의 봉급이 적용시킬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도 변호사가 상대 변호사가 전직 판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걸 법원에다 받아줍니다. 전관료. 그렇다면은 저희 입장 이상에서는 저는 일반 시민이고 약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대편은 전직 판사이시고 전직 판사이기 때문에 받아준다라고 전관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예.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정의롭지 못한 판결은 되어서도 아니 되고 당연합니다. 당장 공단에서는 법 규정에 따라 급여해 주시고 그동안에 9년 동안 저희 임금을 밀린 임금, 재벌임금 당연히 제대로 걸려줘야죠.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매년 물가에 비해서 임금 그렇죠. 인상률을 받아가 생활하는데 음, 저는 물가 인상률에 대한 임금 인상도 못 받고 허봉스러운. 물가도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회사 자꾸 다니면 다닐수록 다른 사람들은 호봉을 적용을 받아서 올라가는데. 정상적으로 받는데 저는 다니면 다닐수록 호봉을 적용을 받지를 못해서 예. 오히려 더 다니면 다닐수록 급여가 깎이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8년치 연봉을 못 받으신 거예요. 9년째 현직을 못 받고 있으면 앞으로 5년의 재직 기간 더 남았습니다. 5년이. 네. 이걸 다니면 다닐수록 손해 보는 이런 급여 규정이 있습니까? 한 19대 재직 만기까지 하면 한 14년 거를 못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액수는 한 어느 예.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 법원에 들어가 있는 게 9천만 원 소송입니다. 네. 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년에 100만 원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매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도 이야기할 것도 많겠지만 예. 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자, 판결문의 판사님에서 판결문에 판결을 하였습니다. 예. 자, 통상임금이 공무원 보수 규정에 있습니까?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게 공무원 보수 규정에 있습니까? 없다 이건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통상임금은 공당 보수 규정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이 공무원 보수 규정에 적용이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거를 판례로 남기실 겁니까? 자, 이것이 판례가 되면 그동안에 현재 대한민국의 계약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을 적용시켜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정해나오는 대통령 특별법으로 공무원에 한해서는 공무원 규정에 적합하고 하도록 법으로 정해놨는데 네. 아 이거 이상하게 판례가 기판력이 하나 생겨가지고 공무원에게도 통상임금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무원에게 통상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예. 부가계벌을 전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갑자기 시간의 수당을 10만 원 받던 것이 갑자기 15만 원 됩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이게 재심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재심의 계류 중에 있는 거 이 재심을 기각시키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에게 앞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거 판결이 됩니다. 즉 다시 반대로 말씀드리면 법원 판례에 지금까지 공무원에게 통상임금을 적용해 가지고 지급한 사례도 없고 공무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이 땅에 규정도 없습니다. 규정도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원지방법원은 공무원에 적용시키는 통상임금으로 지금 판결을 하였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창원지방법원의 판사님은 그동안에 여러 수십 분의 판사님들이 판결로 공무원들에게는 통상임금을 적용 안 하고 판결을 해놨는데 그 십수년의 판결을 창원지방법원의 판사님이 단요 한 건으로 전부 뒤집는 것입니다. 예. 이게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고 그렇죠. 신이 깜짝 놀랄 노릇입니다. 이와 같은 판결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하시려면 하십시오. 단 저는 통상임금을 못 받아 좋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로 인해서 전 공무원들이 통상임금을 받아서 10만 원 받던 것이 15만 원 된다면 저로 인해서 재산에 부가가치가 생기니까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저 하나로 다른 사람들이 부가가치가 생기고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어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저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면 저는 승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법이 없습니다. 통상임금이 공무원보수규정도 없고 공단보수규정에서 적용 있고 공단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판결의 주문에 나와 있는 대로 통상임금으로 적용해가 다시 판결을 하셔야 됩니다. 공단보수규정을 적용해서 이 판결이 법에 의해서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제가 억울하였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판사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다시 법률에 의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그토록 간곡히 바라며 더 이상 저와 같은 억울한 백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법원에서는 법원장님께서 잘 살펴서 이 재판을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라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길 바라고 정의로운 판결이 되기를 희망하고 저 같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그토록 이 나라가 정의롭게 판결이 올바른 나라 국민이 판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라 억울한 사람은 언제든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해서 그 풀 수 있는 그런 신뢰받을 수 있는 재판정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물질적으로 손해 많이 보셨고.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사건도 알아보니까 전관예우입니다. 이쪽에서 430만 원짜리 변호사를 샀다는데 상대편은 부장판사 변호사를 산 겁니다. 이것은 전관예우입니다. 이 전관예우가 나라 망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김 선생은 사법부에 기대를 하는데 저는 사법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독립군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하던 그 사법부가 지금 광복 75년이 됐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법률 용어도 전부 법률 용어입니다. 지금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AI 인공지능 컴퓨터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이걸 가지고 다닙니다. 죄라는 것은요, 사방에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게 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사방에서 아니라 하더라도 검사 판사가 죄라면 죄입니다. 일선 경찰도 마찬가지요. 조사를 받다가 이 사람 유죄다 하면은 거의 검사 판사가 유죄 판결 때립니다. 일선 경찰들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사방에서 칼같이, 이게 칼도자입니다. 칼같이 말해요. 아, 이 사람은 죽여라, 살려라, 때려라, 뭐 예를 들어서 벌금을 물려라, 징역을 살려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말을 했어요. 이게 고을원님도 재판할 때 아무개가 어떤 죄를 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사방에 묻습니다. 각계각층.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때려라, 죽여라, 뭐 등등 몽둥이를 쳐라, 이런 벌이 있어요. 용서해라. 그러면 마지막 모든 여러 사람의 뜻을 종합해서 고을원님이 벌을 주든지 사면을 하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불행합니다. 일제 36년을 지나면서 대한민국은요, 친일파 13명을 거론했다. 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친일파가 그대로 지금까지 주도해온 겁니다. 일제 교과서를 공부했어요. 일제 법을 갖다가 독립군 잡아가두는 법으로 지금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요, AI 인공지능 컴퓨터는요, 얼굴의 표정을 보고 배가 아픈지 허리가 아픈지 거짓말하는지까지 다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로봇은요,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도 못 따라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씨입니다. 남씨. 삼성의 최고. 그런 로봇가 3천만 원이 앞으로 나와요. 그 로봇에게 헌법, 형법, 민법, 상법, 어법, 수표법, 육법입니다. 법은 6가지의 나무처럼 기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가 있고 가지법이 있고 또 이파리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검사 판사가 죄라면 죄가 되고 아니라면 아니고, 부장판사를 사면은 이기고, 대법관이 내려 누르면 밑에 경찰 양심 있는 검사 판사도 꼼짝 못하고 다른 저 오지로 발령 날까 봐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올바로 판결을 못합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썩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은 헌법에도 분명히 평등법입니다. 형평성, 법은 똑같아야 됩니다. 형평성이 있습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이게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 밑에 복종하던 근성이 있어서 아무리 검사 판사가 나쁜 판결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종의 근성이 있어서 대항하지 못합니다. 변호사가 왜 필요한 겁니까? 변호사라는 것은요, 검사 판사가 벌을 때리면 판사님, 검사님, 이것은 법령에서 어긋났습니다. 법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따져 물어야 되는데, 드라마가 있었어요. 무법 변호사는 드라마에 보니까 여자 부장판사한테 남자 변호사가 군대식으로 대가리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법치국가 맞습니까? 대한민국 법이 썩었으니까 다 썩어요. 교육이 썩고 정치가 썩고 다 썩습니다. 어서 빨리 AI 인공지능 재판을 하도록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국가기관, 특히 국회의원들 뭐 하는 겁니까? 또 각 정당들 뭐 하는 겁니까? 당리당략으로 나라 돈 가지고 돈 잔치하는 겁니까? 이거 다 몰아내야 됩니다. 지금은 AI 인공지능으로 재판을 합니다. 우리 김 선생님과 저쪽 부장판사 건을 전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컴퓨터에다가. 컴퓨터 오퍼레이터 합니다. 그리고 땅 치면은 법리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안 통합니다. 전관료 안 통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더 지불하라. 손해배상 먼저 해결해 줘야 됩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당시에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막 방해했어요. 왜 저 무식한 상것들까지 글을 배우게 하느냐. 똑똑하면 못 부려먹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억울해도 임금에게 글을 몰라서 상소를 못하기 때문에 쉬운 국문을 만드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신 이유도 억울한 국민들이 임금에게 호소하고 탄원하고 상소를 올리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검판사의 공화국입니다. 이거부터 때려 부셔야 됩니다. 법조기가 시작했는데 나라 꼴이 됩니까? 그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은요 제형법중기 법치국가입니다. 국민들이 이걸 몰라요. 변호사도 이걸 얘기하는 변호사를 단 한 명을 보지 못했어요. 제형법정주의라는 것은 반드시 죄를 재판할 때 법령에 준해야 됩니다. 없는 법령 가지고 죄를 지면은요 감비세스 국왕처럼 찢어 죽여야 됩니다. 지금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입니다. 왜 중동의 법이 무선지 아십니까? 중동은 길거리에다 금반지를 던져놓고 와도 절대 가져가질 않아요. 만약에 걸려버리면 그 손을 잘라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라비아와 페르시아가 그 당시 유럽의 아라비아 쪽에 그 두 강대국이었는데 페르시아가 오늘날 이란입니다. 페르시아의 감비세스 국왕은 시삼네스라는 판사가 돈을 받아먹고 판결을 잘못했을 때 생리박피형을 내렸는데 생리박피형은 산채로 묶어놓고 가족을 찢어서 죽이는 겁니다. 지구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잔혹한 형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관의 잘못된 판결은 일반인보다는 엄청나게 가혹한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일사부재리 원칙 한번 판결을 뒤집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미친놈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이런 법을 왜 만든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요 법조인들이 거의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건당 100억씩 받아먹어요. 50억 받아요. 그게 적법하답니다. 그렇게 말하는 언론이 진짜 언론이 있습니까? 그래 나는 목숨 걸고 이 언론을 지금 5번째 지금 공개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우리 같은 방송사에 힘을 실어주셔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사건을 가지고 정부기관 특히 정당 국회의원에게 법사위원회에게 좋은 법이 만들어져서 AI 인공지능법이 만들어서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우리를 밀어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